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아주 작은 섬나라 나우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면적이 서울 여의도보다 조금 크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한때 세계 최고 부자 나라였다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20세기 후반에요. 그 인광석이라는 자원, 그거 하나 덕분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풍요가 영원할 순 없었고 결국 자원이 고갈되고 또 심각한 환경 화괴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부의 정점에서 위기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자원의 저주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시작은 1900년대 초 인광석 발견이었잖아요. 특히 1968년에 독립하고 나서 그 70년대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상상 이상이던데요. 그야말로 그냥 돈방석에 앉은 거였죠. 그 당시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세금은 아예 없었고 교육, 의료, 심지어 주택까지 다 국가가 그냥 지원해 줬으니까요. 와, 국영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거의 택시처럼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해요.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정말 부족함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갑작스러운 부가 미래를 좀 대비하는 데는 좀 안 좋게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80년대 들어서면서 인광석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그 환경 파괴는 정말 심각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섬 중앙에 톱사이드라고 불리는 고원지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노천 채굴 때문에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요? 네. 국도의 한 80% 정도가요.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냥 뾰족뾰족한 석회암 기둥만 남은 그런 땅이 된 거예요. 80%나요? 네. 비옥한 흙은 당연히 다 사라졌고요. 거기서 이제 파낸 흙이나 인산염 같은 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주변 산호초도 다 죽고 해양 생물의 한 40%가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땅만 망가진 게 아니라 삶의 터전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거죠.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미래를 대비해서 쌓아뒀다는 그 신탁기금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맞아요. 투자도 좀 이상한 데 많이 하고 런던에서 뮤지컬 만든다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 그거는 정말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저도 자료에서 봤어요. 그런 식의 어떤 방만한 운영, 구실 투자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기금도 거의 바닥나 버린 거죠. 이런 총체적인 실패가 결국 어떤 상황으로 이어진 건가요? 인광석이 이제 거의 안 나오게 되니까 나우루는 정말 극심한 경제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 역할도 좀 해보려고 했고 외국인들한테 여권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사실 큰 효과는 없었죠. 네. 결국에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경제적인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호주로 가려던 난민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나우루에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고 이게 또 국제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네, 맞아요. 계속 나왔고요. 참 경제적인 생존이랑 어떤 국제적인 규범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건강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건강 문제요? 네. 이게 농사지을 땅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 가공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식생활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이게 또 서구화된 식습관이랑 딱 맞물리면서 결과가 정말 끔찍합니다. 성인 비만율이 70%가 넘고요. 70%요? 네. 그리고 인구의 40% 이상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죠. 흡연율도 엄청 높고요. 결국 환경 파괴가 돌고 돌아서 국민들 건강까지 이렇게 위협하게 된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니까요. 지금은 어업권 판매나 최근에는 심해져 광물 탐사 같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보여서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파괴된 국토 80%에 달하는 그 땅을 다시 복구하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요. 그렇죠. 호주 같은 곳에서 일부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된 자원하고 이미 파괴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정말 어려운 숙제인 거죠. 네. 나우루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이 한정된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는 발전 모델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 결국 어떤 비극을 낳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례가 또 있을까 싶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더 큰 어려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익만 쫓다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놓쳐버린 결과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작은 섬나라 나우루의 극적인 여정 어떠셨나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가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아무 내용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